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3회 듣기 15번에서 2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준비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토픽 모의고사 듣기 공부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더 드세요. 아직 음식 많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더 드세요. 아직 음식 많이 있어요. 15번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대화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더 드세요. 아직 음식 많이 있어요. 여자는 배가 불러서 음식을 더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남자는 음식을 더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기한 그림은 어떤 걸까요? 음식을 남자가 권하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여자는 배가 부르니까요. 배를 가르치면서 배가 너무 불러요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남자가 손에 음식을 들면서 더 드세요 라고 권하는 그림입니다. 15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6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TV가 고장 났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TV가 고장 났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1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TV가 고장 났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우리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가전제품, 전자제품, AS 센터로 가지요. 남자는 고장난 TV를 고치러 왔습니다. 여자는 수리센터의 직원이죠. 우리 가전수리센터를 표현한 그림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그림이 가장 어울리는군요. 16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우산이 없어요? 네. 어제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산이 없어요? 네. 어제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전에 빌려준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에 빌려준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에요. 1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에 빌려준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에요. 1번, 여자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빌려준 책을 읽었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1번, 바로 정답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남자는 책을 싫어합니다. 남자가 책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3번, 남자는 여자에게 책을 빌렸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책을 빌렸죠. 3번은 오답입니다. 4번, 여자는 남자에게 책을 빌릴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책을 이미 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말을 했죠. 17번은 1번, 여자는 책을 읽었습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18번. 어제 저녁에 왜 안 왔어요? 다들 기다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약속이 오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부터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저녁에 왜 안 왔어요? 다들 기다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약속이 오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부터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18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왜 안 왔어요? 다들 기다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약속이 오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부터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라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1번, 남자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자가 저녁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2번, 남자는 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는 표현은 사과를 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에게 약속에 안 가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3번, 여자는 남자와 어제 만났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죠. 남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번, 여자는 혼자서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다들 기다렸어요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남자를 기다렸죠. 다들이라는 표현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는 의미죠. 18번 정답은 2번 남자는 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였습니다. 19번.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버스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르죠.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힌대요. 그렇죠. 그럼 기차표가 싼가요? 버스표가 싼가요? 가격은 버스표가 조금 더 싸요. 다시 들으십시오.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버스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르죠.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힌대요. 그렇죠. 그럼 기차표가 싼가요? 버스표가 싼가요? 가격은 버스표가 조금 더 싸요. 십구 번은 대화가 조금 길어졌어요. A, B의 대화를 들으실 텐데요. A가 주로 주제에 관련된 대화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중심 주제를 제시를 하고요. B가 그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오후에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버스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르죠.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힌대요. 그렇죠? 그럼 기차표가 싼가요? 버스표가 싼가요? 가격은 버스표가 조금 더 싸요. 19번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남자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남자는 아직 표를 사지 않았습니다. 2번. 남자는 내일 부산에 갈 겁니다. 아니죠. 남자는 오늘 오후에 부산에 갈 겁니다. 3번. 여자는 기차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기차가 빠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4번.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것을 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기차가 빠르다고 말한 3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19번 정답은 3번. 여자는 기차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0번.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저는 그날 이사를 해서 조금 바쁘긴 한데 아마 저녁에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학교 앞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거기에 커다란 TV가 있거든요. 저도 그 근처로 이사하니까 집이 정리되면 바로 갈게요. 경기는 6시에 시작하는데 5시 반에 모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혹시 못 가게 되면 전화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저는 그날 이사를 해서 조금 바쁘긴 한데 아마 저녁에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학교 앞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거기에
커다란 TV가 있거든요. 저도 그 근처로 이사하니까 집이 정리되면 바로 갈게요. 경기는 6시에 시작하는데 5시 반에 모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혹시 못 가게 되면 전화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대화가 좀 길었죠. A, B, A, B, A, B 이렇게 대화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듣고 분석해야겠는데요. 들은 내용과 상황에 또는 맥락에 어울리지 않거나 언급되지 않은 선택지가 있으면 지워가면서 답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들은 내용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어휘와 표현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저는 그날 이사를 해서 조금 바쁘긴 한데 아마 저녁에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학교 앞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거기에 커다란 TV가 있거든요. 저도 그 근처로 이사하니까 집이 정리되면 바로 갈게요. 경기는 5시에 시작하는데 5시 반에 모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혹시 못 가게 되면 전화할게요. 1번. 여자는 토요일에 이사를 합니다. 남자가 토요일에 이사를 하죠. 2번. 남자는 토요일에 축구를 볼 수 없습니다. 남자는 이사가 끝나고 축구를 볼 수 있지요. 3번. 여자는 친구들이랑 5시 반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경기는 6시에 시작하지만 5시 반에 모이기로 했다고 했지요. 3번이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4번.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친구들이랑 사는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친구들이랑 사는지 몰라요. 20번 정답은 3번. 여자는 친구들과 5시 반에 만날 겁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번 주 과제입니다. 문장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도록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푸시고 도어 시스템 과제란에 생성된 날짜 안에 정답만 적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어 발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한국어 발음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특히 받침, 연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다른 외국어, 특히 중국어, 영어, 발음은 다 어렵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익숙하게 잘 하려면 연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어도 발음 연습, 특히 읽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 발음이 조금 더 원어민에 가깝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없는 받침, 연음, 줄임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어렵게들 느껴지신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하게 이 받침과 연음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숫자를 세어보면 몇 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연음과 그 받침에 대한 부분만 이 입이 자신의 입 모양이 익숙해진다면 한 단어를 예를 들면 첫 번째 단어, 제가 처음 배우는 단어를 여기 있는 편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읽을 때는 편지,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라는 단어를 10번을 읽는다면 어색할까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단어, 문장, 문단, 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면 그 문장과 그 단어는 이 입이, 자신의 입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입모양이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대부분 한국어의 발음이 이 받침이 뒤에 동그라미가 왔을 때 뒤로 연결이 돼서 읽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이런 발음의 규칙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도 이 받침을 연음을 하지 않으면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발음이 쓰기와 다른 이유는 다 발음을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이 받침을 뒤로 연음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발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음을 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도 그 단어와 그 뒤 단어를 빨리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 11시 11시 받침을 다 읽어야 된다고 하면 11시 이 입모양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피곤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힘이 덜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연음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발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 200% 알아듣습니다. 연음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음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방금 발음 연습을 해보셨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날씨 표현으로 발음 연습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맑다라고 할 때 쓸 때는 리을 기억 받침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읽으실 때는
두 개를 모두 발음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뒤쪽에 있는 기억만 발음을 하시게 됩니다. 날씨가 맑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부산에서는 눈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눈이 오다, 눈 오는 날씨 참 아름답죠? 눈이 오다 라고 할 때 눈이 되어 연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다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이를 연음을 해서 눈이로 발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이 오다, 날씨가 맑다. 한국어에 주의해야 할 연음과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발음 연습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 주는 토픽 모의고사 제3회 5번에서 20번까지 진행했습니다. 조금씩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소리로 따라 읽고 듣는 연습도 여러 번 반복을 해 주십시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